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나토에서 현재 군사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나토면서 서로 또 으르렁대는 사이다 보니까 둘 다 군사력 규모가 제일 큰데, 이 중에서 그리스가 자신들의 공군력이 너무 다양하다, 너무 종류가 많다, 이거 좀 심플하게 가다듬자 해서 구형 전투기들 대거 퇴역시키면서 그걸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거예요. 무려 100대가 넘는 전투기인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 전차로 대공 사격 실험을 했는데 8km의 공중 표적을 요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콜롬비아에 밀-17 헬기 구매를 제안했고, 페트로 대통령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밝혔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실패작이라고 선언했던 T-14 아르마타 전차가 새로운 용도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군이 T-14 전차를 카잔 전차 훈련장으로 가져와 8km 거리의 공중 표적을 주포로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불사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78문의 신형 세자르 자주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공급된 49문과 별개의 추가 물량인데, 이 물량에 더해 올 연말까지 155mm 포탄 공급도 기존 계획 3만 발에서 10만 발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호주가 퀸즐랜드주 툼바 항공우주 및 방산특구에 9,000제곱미터 크기의 무인기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보잉과 함께 개발한 MQ-28A 무인 전투기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설비를 건설하고 28년 이후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경 보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 북부사령관이 국경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드론이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소량의 약물과 무기는 물론 사람까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드론들이 적발된 것만 매월 1000대 이상 국경을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콜롬비아군의 밀-17 헬기 26대를 미국이 인수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밀-17 26대 전량을 3억 달러에 구입하겠다고 콜롬비아 정부에 제안했는데, 극좌 성향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 제안을 매우 불쾌해하며 퇴역시키면 퇴역시켰지 미국에는 팔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 이건 뭐 퍼레이드용 전차야 하고는 그냥 이제는 안 쓴다, T-90M으로 그냥 간다 라고 선했던 이 아르마타 전차, 만들어 온 몇 대가 되게 아까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가지고 가서 전차 훈련장에서 공중 표적을 격추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8km 거리에는 공중 표적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포로 맞출 수 있냐? 주포에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들어가죠. 그거 가지고 맞췄다라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이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의 카탈로그 상의 최대 사거리가 11.3km. 그래서 8km 거리에 이 공중 표적을 띄워놓고 그걸 이제 포발사 미사일로 쏴서 맞췄다라는 건데, 그 공중 표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드론 같은 거 그대로 가만히 띄워놓고 이렇게 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공중 표적을 스스로 찾는다든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거 뭐 효과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프랑스가 지상군도 파병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또 이 프랑스가 이 정도면 굉장히 뭐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세자르 자주포 8년식 신형이죠. 이거 78문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탄을 150발의 포탄을 3만 발을 연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만 발 더해서 10만 발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이 프랑스가 굉장히 큰 어떤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우크라이나 포병 활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자르 자주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주포이긴 하지만 장갑으로 유계화된 건 아니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세자르 자주포가 서방이 지원한 자주포 중에 손실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9문 지원했지만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 78문이 더 간다고 하니 뭐 손실분 보충 플러스 상당한 전력 증강이 되겠다. 자, 프랑스가 유럽의 어떤 리더 국가로 독일을 누르고 더 급상승하려는 이런 방향을 보이는데 뭐 이 정도 희생을 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하기 바랍니다. 자, 호주가 미국 보잉의 지원을 받아서 이 MQ-28A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개발을 했는데 이건 이제 보잉이 만들었죠. 지금 만든 지 벌써 2년 됐어요. 그런데 이 공장을 이제서야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한다고 하는데 공장 크기도 9,000제곱미터 이러면 이건 뭐 3,000평도 안 되는 이런 공장인데 이 정도 공장을 3년이나 짓는다? 참 희한한 호주입니다. 뭐 군함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고 그리고 그 군함은 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겨우 3,000평짜리 공장을 짓는데 3년 걸린다. 이야, 호주 정말 이 나라 돈 빼먹는 데는 도가 트인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로얄 윙맨 제대로 운영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들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멕시코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이 마약을 DJI 드론, 조금 소량의 마약은 DJI 드론 이런 데 실어 나르면 되죠. 그리고 또 큰 규모는 뭐 이런 식으로 쿼드콥터 뭐 이런 데다가 쫙 해서 이제 실어 나르면 되죠. 또 이런 것들 더 덩치 큰 것들 페이로드를 더 강화시키면 뭐 100kg 이 정도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드론 요새 만들죠. 그거 가지고 사람도 들어 올려서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 너머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만 1,000대 이상. 그런데 적발 안 된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속수무책이다.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드론에 대한 군사기지 보호, 국경 보호 이런 것들 이제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도 휴전선 또 군사기지 고정가점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반드시 있겠죠. 그 자들이 전시에 그냥 드론으로 우리 공군기지 때리고 하는 이런 것들 상상하면 끔찍한데 이 안티 드론 시스템 빨리 완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콜롬비아가 밀 17헬기 한 20년 된 거 26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자기네들 쓸 부품도 없고 또 러시아 무기 구매하면 또 제재받고 하니까 러시아 무기 가동률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미국이 야, 그거 우리 3억 달러도 살게. 우리 팔아라. 이제 우크라이나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콜롬비아 대통령 페트로라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극좌예요. 좌파 게릴라 출신입니다. 무장 게릴라 출신. 극좌죠. 그래서 미국 가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인데 야, 우리가 다 퇴역시키면 퇴역시켰지 3억 달러 웃기지 마. 미국은 안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페트로 대통령을 우리 한국 언론 중에 뭐 어쩌고 하는 언론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언론하냐? 그냥 진보 성향이다. 온건 좌파다. 이러는데 아니 온건 좌파가 무장 게릴라 합니까? 공산 무장 게릴라 합니까? 정말 기가 차죠. 그들이 워낙 좌파다 보니까 뭐 자기하고 비슷하면 다 온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무장 정도 그건 좀 온건하다. 완전히 들이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군사력을 재정비해 새로운 반격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공군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구형 전투기들을 올해 말까지 대량으로 퇴역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의 우크라이나 행위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가 공군력 현대화와 전투기 기종 단순화 전략에 따라 현재 보유 중인 3종의 전투기를 퇴역시킬 예정이며 퇴역 대상 기체들은 모두 중고 매물로 염가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니코스 덴디아스 그리스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월 26일 밝혔습니다. 덴디아스 장관은 현지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라며 너무 많은 종류의 전투기들이 운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 몇 종류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공군은 최근 40대 구매를 결정한 F-35A를 비롯해 라팔 24대, F-16 계열 153대, 미라지 2000 30대와 F-4E 개량형 33대 등의 전투기 전력을 보유 중인데요. 이 가운데 구형 F-16과 미라지 2000, F-4E가 조기 퇴역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 공군이 처분하려는 기체는 1990년 도입된 F-16CD 블록 30 기체 40대, 1988년 도입된 미라지 2000 계열 24대, F-4E 팬텀 33대 등 100대가 넘는데요. 세 기종 모두 상당한 현대화 개수와 수명 연장 공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역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최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이번 전투기 긴급 매갑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U 자금으로 그리스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염가에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나토가 공급하기로 한 소량의 F-16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 증강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리스. 과거 냉전 시대 때는 그리스 주변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최전선이어서 군사력 굉장히 많이 유지했고, 그리고 또 튀르키예하고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지배를 받았고 그런 역사적 갈등 문제 이래서 또 지금은 또 에게의 유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튀르키예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같은 나토지만 또 군사력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 프랑스로부터 라팔 F3R 24대 구매를 하고 그리고 미국 F-35A 40대 구매 계약을 했죠. 자, 이렇게 최신 전투기가 들어오는데, 자, 기존에 이 F-16도 두 종류, 그러니까 블락 50 계열, 블락 30 계열, 그리고 미라지 2000, 또 팬텀, 거기다가 이제 라팔, 또 F-35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 많다. 좀, 기종을 좀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역시킬 물량들인데, 이 F-16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피스브리지 사업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블락 30하고 거의 흡사한 버전입니다. 암람 미사일 발사가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개량해서 블락 50 정도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여기도 90년대에 들어왔으면 업그레이드 하면 될 텐데 좀 아깝기는 해요. 그 버전 이거 퇴역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미라지 2000, 이 미라지 2000은 미카 중거리 이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고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수단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이게 F-16 블락 30보다는 더 나아요. 중거리 공대공 전투가 되니까 이것도 퇴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라지 2000이 24대 그리고 F-16 블락 32 40대 그리고 이 팬텀 놀라운데요. 이 팬텀은 완전히 현대화 개수를 통해서 암람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겟팅 포드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완전히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제담 같은 거 전부 운영할 수 있는 이 팬텀. 이 팬텀도 퇴역한다.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100대가 넘는다. 그런데 이걸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라는 건데, 그럼 누가 사냐? 이게 아마 EU 돈으로 살 것 같다. 라는 거예요. EU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 한 73조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했죠. 그 돈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라인메탈에, 이 포탄 라인 증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런 돈으로
이거 사서 우크라이나에 준다. 그러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주는 기여도 하고, 그리고 이 퇴역 기체들도 돈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운용 효율성도 꾀하고, 현대화 가고,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건데, 그 토끼 좀 빨리 잡아서 우크라이나에 가면 어떨까? 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F-16은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제공해 주니까 지금 계속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팬텀 그리고 미라지 2000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종 전환 훈련을 또 한 1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 논의가 나왔으면 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걸 전달해 주는데 최소 1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내년 중반 이후도 전쟁은 계속한다. 이렇게 지금 유럽은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전투기들이 빨리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어서, 특히 이 팬텀 같은 경우는 이 근접 항공 지원해 준 데는 끝내주겠죠. 폭장량 어마어마하니까 잘 활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